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리에게 예상보다도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줬네요. 지금 시각 뉴욕 프리장에서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6% 이상 급등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단 전반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메모리, 하드디스크, 장비 할 것 없이 일제히 강한 상승부를 켜고 있는 프리장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틈만 나면 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런 시나리오로 세론이 나타나던 엔비디아였는데 오늘은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 실적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숫자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 962억 달러, 우리 돈으로요 13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3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엔비디아의 실적. 다만 숫자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와 더불어서 어닝콜에서 진짜 엔비디아의 진가가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상 어닝콜이 시작되자마자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시간에 4% 강세가 나왔었던 엔비디아였죠. 우선은요, 이 내년 매출 성장률을 70%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킥이었죠. 시장의 예상치가 45% 수준이었는데 이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상회하는 매출 성장 전망을 드러낸 것이죠. 거기에다가 순환 출자 우려,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걱정도 이 어닝콜을 통해서 크게 불식을 시켜줬고요. 이게 엔비디아만의 잔치가 아닌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ROI가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AI 인프라 투자 쉽게 돈이 될 수 있다. 빠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고요. 메모리 구매 약정도 한 분기 만에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 메모리, 광통신, 네오클라우드, 지금 시각 프리장에서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 이유죠.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오늘 시장이 남긴 마지막 신호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NXT 특징 종목입니다. 역시나 전부 다 이 전선 전력 그리고 ESS 관련주들이 지배한 하루였네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호실적 덕분에 AI 인프라가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전력망 공급망을 더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밝힌 점도 두 번째 호재가 됐었죠. 산일전기의 경우에는 15% 가깝게 상승이 앱장에서도 나왔는데요. 변압기가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북미 쪽으로의 수출도 엄청나니까 두 가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다.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I 여전히 10% 가까이 두 자릿대 상승세 이어갔네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ESS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기대감 오늘도 유효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상황을 한번 보시죠.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2차 전지와 ESS 관련주가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에서도 강세를 보인 가운데 휴원스 글로벌 오늘 상한가를 역시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약 30% 가까이 앱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휴원스 글로벌이 휴원스의 지주사죠. 휴원스와 이 휴원스 랩 사이에 이런 추진 중이었었던 합병이 백지화가 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시죠. 자, 우선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SKI 테크놀로지 전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만큼 오늘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내수주 위주로 개별 약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상위가 여러 가지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화장품 단으로 좀 분산이 되어 있는 모습. 하락폭이요. 그래도 상승폭들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이 내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출발합니다.
이 프리장에서부터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같은 기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어서 내일장에 찬스를 잡아볼 수 있을지 바로 여승재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이 시간에서 4% 오르는 거 보고 이거 느낌 좋다 싶었는데 이게 본장에서는 더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6% 강세 프리장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어제 그 실적 관전 포인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 수요, 전망 이런 부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을 전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네. 그 마진 요 부분이 조금 소폭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하면서 오전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관련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과 함께 좋은 컨퍼런스 콜 내용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시가에서 밀려서 좀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또 제 상승 레이더 신호 시스템 여기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180만 원을 좀 상회에서 마감을 해주면 더 좋았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데요. 이 본장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관련된 메모리 단의 종목들 움직임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 부분이 내일 금요일 증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증시에 좀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침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또 가장 큰 행사가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우리 시장이 오늘 담긴 마지막 힌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NXT 특징주, 삼성 SDI 오늘도 좋을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또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역시 좀 디스플레이 쪽의 이슈가 오늘도 강했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2차 전지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이런 부분들이 ESS 쪽으로의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또 전력망, 보안 이런 부분들의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훈풍의 바람을 달고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입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들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강조했었던 부분이 2차 전지였거든요. 네. 또 특히 2분기 어닝 시즌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삼성 SDI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45.4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 7월의 큰 폭의 조정 이 부분을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해서 이제 수익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죠. 주봉으로 조금 돌아가서 보면은 이중 바닥을 좀 기대해 볼 만했는데요. 지금은 외바닥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38만 원 가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I 주요 지지 가격 38만 원 요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저점 부분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여기서 55만 원에서 이 60만 원 가격은요. 평균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가게 된 하락 변곡 가격이 지금 55만 원에서 6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손실로 바뀌는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매물을 좀 많이 쌓아두고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 보유하신 보유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매도 신호는 아직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홀딩에 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신규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 같으면 일봉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제 상승 신호가 포착이 또 되었고요. 이전에 8월 24일, 그리고 8월 20일, 그리고 8월 12일 연속적으로 이제 신호가 포착이 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가격들이, 이러한 가격들이 주가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8월 27일 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상승을 했어요. 장 초반 프리마켓 열리면서 바로 또 정규장 개장하면서 강하게 올려붙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9시 개장 출발을 하면서 거래량 그리고 9시 10분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시죠. 이 가격 54만 원 가격서부터 해서 53만 원 가격이 이제는 단기 차익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격 조정을 받아준다라면 지지를 받아야 하는 가격이 이제 54만 원, 53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졌다. 조정 시에는 이 가격이 또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매수 가격으로 자리가 잡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눌림목을 기다리시는데 이 눌림목 가격은 55만 원 이하, 53만 원까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은 홀딩이 유효하지만 신규 접근은 약간의 이 눌림목을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반도체 소부장 이쪽 안에서는 사실 오늘 뭐 소캠, 기판 이쪽이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특히나 심텍 이렇게나 좀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요.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엔비디아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에서 소캠2 축소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그 부분이 충분히 뭐 타당한 근거는 있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분석을 또 반박한 설명하는 자료를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이 심텍 이제 소캠 관련해서 증설한다라는 소식을 또 내놓았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인공지능 수요 지속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그래도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심텍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상승이나 하방으로 방향을 잡겠다라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여주다가 증설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이틀 전이죠. 8월 25일 날, 화요일 날 제 신호가 또 포착이 되었어요. 이런 포착이 된다라는 뜻은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하루 쉬어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매수도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또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좋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해 나가는 흐름에서는 또 저항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6월 달 고점 가격 부분이 이제 머리 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14만 원, 15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 후반, 금요일 장 후반으로 가면서 윗꼬리를 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내일도 와서 이제 또 특징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전 7월의 최고가 이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하는지 회복 시도를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가격은 12만 원 가격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12만 원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가격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12만 원 가격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만 원 선이 이 황금 기준선이 될 전망인 것 같네요. 심택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름은 택으로 똑같이 끝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왜 또 이 상위 종목들 ESS랑 전력설비 안에 이렇게 끼어 있지 싶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파인엠텍. 재밌는 종목입니다. 그쵸? 파인엠텍. 그리고 파인엠텍 제가 이 마켓 위너에서 승부주? 히든주였나요? 제가 생각은 나지 않는데 네. 말씀드리고 나서 또 좋은 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갤럭시 G8, 폴드 8, 이 부분 이제 흥행 기대감을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또 흥행을 했죠. G 폴드 8. 그래서 흥행했고 또 가격 저항 받고 가격 조정 바닥에 내려온 상황에서 애플에서의 폴더블 폰, 이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애플의 폴더블 폰, 이 부분 이제 1,000만 대 이런 부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또 파인엠텍이 애플의 폴더블 폰에도 내장 힌지 공급 가장 유력한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오늘 이 파인엠텍이 이 단기 신호가 아니에요. 오늘 신호 잡힌 것이 TG1. 제가 어제 한국전력 말씀을 드리면서 TG1 신호는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신호가 오늘 파인엠텍에서도 또 포착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7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 7월 중순 가격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9,000원, 9,500원 부분까지 올라가는 가격 흐름 보였고 지금 신호를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도 그렇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가격 9,000원에서 10,000원 가격 저항을 이제 어떻게 한 번 더 여기에서는 저항받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2차 시도에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매수가 유효하다. 또 우리 저희 여승자 파트너님께서 승부주로 또 제시를 해주셨던 파인엠텍이죠. 14% 두 자릿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니까요. 이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장의 마지막 힌트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내일 장의 추가적인 실마리 열어봐야겠죠.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큰 그림, 피지컬 AI 승부수. 지금 시각 프리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5.9%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이어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피지컬 AI 관련 힌트들까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시죠. 우리는 지금 이제 뭐 AI 인프라, 그다음에 뭐 ESS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진짜 엔비디아의 승부수는 이 피지컬 AI 이쪽에 있다면서요. 네, 차세대 성장 축으로 피지컬 AI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제가 좀 찾아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이 이벤트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 전해지면서 로봇주들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고 자율주행도 다 포함이 되는 큰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젠슨 왕이 직접 표현을 했어요. 이번에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젠슨 왕 CEO가 직접 좀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말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마존이 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그 전체 스택이라 그럴까요? 옴니버스, 코스모스, 아이작, 제슨 이런 피지컬 AI의 그 스택에 투자를 하는 이 부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졌다라는 부분을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지컬 AI가 중요한 이유가 로봇이 화제가 돼서가 아닙니다. 로봇도 로봇이지만은 이제 실제 대형 고객들, 아마존 같은 대형 고객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기술에서 상용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을 선점하는 경제,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는 기대감에서 앞으로 이제 3분기 또 내년 매출을 확인해야 되는 시점까지 굉장히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이 피지컬 AI 생태계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서 이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전체 피지컬 AI 스택을 물류 창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을 뜻하는데, 공장 로봇의 디지털 트윈,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로봇 훈련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디지털 트윈도 디지털 트윈이고 현실에서의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로봇 컴퓨터 안전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스택을 쌓아두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LG를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LG전자가 애플과의 그 전기 자율주행차 쓴 실패 이 부분들을 경험을 했었죠. 하지만 그게 그대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 경험이 노하우로 축적이 되어져 있고 피지컬 AI 또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으로 다 녹아 들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같이 엮어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와 또 LG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사업 같이 또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LG전자가 그닥 그 주가 흐름이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럴 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주가가 그래도 매력이 있을 때 미리 담는 게 또 네. 가격적으로 승부가 될 수 있는 지점이겠죠. 그러면요, 이 로봇주들 좀 단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것 때문에 좀 실망감이 있었잖아요. 언제쯤 반응이 슬슬 나올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정확히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시차를 두고 전 다음 주서부터 내일 금요일서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좀 관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네. 오늘 히든 종목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가 벌써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열어보시죠. 미 전력망도 탈중국, AI 시대 전력 안보 전쟁.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력망에 있어서 완벽하게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전력 설비, 이어서 변압기, ESS 전부 다 강세를 보였었죠. 이게 단기적인 테마에 그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실적으로 이어질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몇 번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 근데 오늘은 좀 전방위적으로 여러 섹터가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네. 굉장히 강력했나 봐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전부터 이런 중국에 대한 견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요. 요번에 이 전력망도 탈중국 이 부분, 인프라에 대한 안보 이슈로 또 더 강하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선은 이 관전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측면, AI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 확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안정적인 전력망 보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규제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라는 겁니다. 이 변압기, 산일전기가 또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네. 변압기뿐만이 아니고 인버터, ESS, 또 UPS, 제어 시스템까지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이 되어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이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꼭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중국이 아닌 다른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현지 생산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전에도 한 차례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이 탈중국 정책이 태양광 패널이나 또 배터리 셀에서 끝나지 않고 전력, 전자와 개통, 제어 장비까지 확대되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규제 가능 대상을 보시면 이 투자의 힌트를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변전,
주요 장비는 변압기, 고압 차단기, 전압 조정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산일전기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재생 ESS, 개통 연계 인버터 이런 부분은 또 2차 전지, 삼성 SDI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고 또 데이터 센터양 UPS, 또 발전, 전력만 제어, 자동화, 디지털 영역까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또 중소형주 단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침 공개 방송에서 또 정리를 하면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는요. 오셔서 아침에 좋은 정보 또 나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얼마나 지속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이게 실적으로 확실하게 이어진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그 전력, 그러니까는 우리 국내에서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토론회 하면서 전력 구축을 또 상향 조정했단 네, 말이에요. 네. 기억나실 텐데 거기에서 제가 발전원도 발전원이지만은 전력 설비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5월 달서부터 해서 주가 조정을 받아 내려왔기 때문에 산일전기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은 정고점을 회복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ETF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산일전기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 섹터, 이 테마 전체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 주가의 흐름이 개선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ETF 상품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날이 21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24일 월요일 시가서부터 해서 오늘 종가까지 보면은 한 13.8%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이 당시 말씀을 드릴 때 이 위로 2만 원 위로 2만 1,000원, 2만 2,000원 요 가격은요. 또 저항 가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신호에서 빠진 가격은 이 저항을 위에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항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 줄 때 이런 눌림목을 주는 가격 구간이 훨씬 좋잖아요. 그럼 이 눌림목이 22,000원, 23,000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눌러줄 때 또 제 상승 레이더 신호 시스템 TG30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될 때 그때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뭐 급등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고 당장 실적으로 잡히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을 충분히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눌림목이 맞나 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매매 타점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저항 가격과 지지 가격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뢰도에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그렇죠.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보는 기준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신호 포착이 된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는 제가 이제 콕 집어서 가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치면은 저는 한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는 저항 가격을 넘어간 가격이 이제 지지로 바뀌어지죠. 그럼 지금 저항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2만 원 가격.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땐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가격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확하게 이 레인지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열릴 뉴욕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10시 29분 약 뉴욕 증시 개장까지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원자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입니다. 이란 측이 호르무즈 통항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보험사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한다고 밝히게 되면서 국제유가 다시 한번 소폭 급등하고 있네요. 0.15% 상승 중이고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8만 달러에 재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큰 움직임이 없네요. 네, 8월 17일 목요일 뉴욕 증시 출발했습니다. 이 3대 지수 상황 넘어오는 대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오늘 역시나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그리고 어닝콜에서의 강력한 발언들로 인해서 반도체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또 소프트웨어주들도 오늘 실적 호조 기업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이네요. 0.88% 상승하면서 0.9% 가깝게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스닥 쪽에서 워낙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자금이 나스닥에다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다우지수는 이 순환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0.08%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또 이 순환 출자에 대한 우려감까지 불식을 시켜주면서 AI 인프라 관련주들도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용 관련해서는 약간은 조금 삐그덕거리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우리 시각으로 약 1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용이 조금 견조하게 나왔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유가가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하고 고용이 견조하다 이 신호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가 약하게 출발을 하고 있구나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섹터별 움직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은 이 반도체와 일부 소프트웨어단의 모든 시장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나마 좀 상승불 켜고 있는 게 AI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우선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공이 컸죠.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133조 원으로 13분기 연속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메모리 역시나 엔비디아의 덕분에 오늘 굉장히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메모리 구매 약정이요. 한 분기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지금 이 시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 3.5%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이 최고 재무 책임자죠. 이 CFO도 메모리 값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공급 병목이 이 회계 온도로 2028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상당히 메모리단의 투심 달구고 있습니다. 광통신, 네오클라우드 이런 AI 인프라 쪽도 상당히 오늘 출발이 좋고요.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세일즈포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호실적에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탓인데요. 나머지 금융, 헬스케어, 통신,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런 방어주 단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엔비디아 이 젠슨왕 CEO가 내년 매출의 70%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비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6% 가까이 초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메타는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이 폴란드 측에서 메타를 사기 광고 혐의로 유럽연합 측에 이 조사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투심을 악화시켰고요. HP 오늘 급락으로 출발을 하네요. 약 10% 이상 하락 중입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PC 출하량이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반면에 샌디스크는 오늘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약 4%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와 샌디스크가 일본 메모리 공장에 3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늘 소프트웨어 상승의 가장 큰 주인공이죠. 11% 급등 중입니다. 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사상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세일즈포스도 12% 급등 중이네요. 이 AI 에이전트 포스의 연환산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40%나 급증했습니다. 엔트로픽 투자로 인해서 26억 달러의 평가 이익까지 기록하니까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어서 모더나는 오늘 5% 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출발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보시죠.
일단은 엔비디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뽐내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사실 이것도 엄청 큰 이번 주의 마지막 이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때보다 좀 중요해진 부분이 장기 금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 어떤 내용을 전해줄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풀어서 관전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최근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미 장기 30년물 국채 수익률 이 부분이 이제 5%대 이상으로 급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워시 의장이 장기 금리 이 상승을 긴축 효과로 인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의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 이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이미 30년물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긴축의 효과로 연준 의장이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담은 발언을 할 것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반응을 보이게 될 텐데요. 이제 긍정적인 발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 여건이 충분히 좀 긴축이 됐다 이 정도 표현 이런 식의 판단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이미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낮춰질 수 있다.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물가 2% 복귀가 우선이다.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는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한다라면 시장은 좀 위험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좀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장기 금리 이제 상승 때문에 재무부 장관이 바이백을 꺼내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월가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다. 혹평을 받고 있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무부 항상 이제 정부 기관하고 중앙은행하고의 좀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요. 단기적인 채권 매입이 아니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확실한 방향, 의지, 신뢰를 좀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유가, 물가, 재정 적자 이 삼박자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삼중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완화될까에 대한 힌트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PC 또 40조 달러의 부채, 장기금리 하락을 맞는 이 구조적인 변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요. 이 페드의 이 네 번째 페드의 불확실성, 워시 의장의 통화 정책 방향성 부족하다 이런 평가, 시장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워시 의장이 좀 털어줄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워시 의장이 이 장기금리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증시에 가장 좋은 잭슨홀 결과는 비둘기적인 발언 그 자체는 아니에요.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 거기에 더해서 장기금리 긴축 효과가 있다. 이 정도의 표현,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또 완화시키는 이런 표현, 이런 부분 세 가지의 관전 포인트,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 내일 아침 또 제가 금요일 또 시장의 방향, 상황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무조건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여기를 좀 불식을 시켜주는 것인가, 그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준이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일 밤 11시에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이 우리 시각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또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뉴욕 증시에서 광통신주들이 난립니다. 뭐 시에나도 그렇고 루멘텀도 그렇고 코이런트도 지금 폭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이 친구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수요 이런 부분이라면 마벨은 또 연결, 방통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강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한 축이 되겠고요. 이 부분 관전 포인트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항상 그래 왔어요.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되겠는데 비트보다 라이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2분기 지금 실적 발표보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훨씬 중요하다. 확인해야 될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긍정적인 신호는요. 3분기 매출 전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30억 달러 이상을 전망을 하느냐. 그리고 연간 전망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가속 관련해서 1.6 테라바이트 광 인터커넥트 요 스위칭 성장 이런 부분들도 70% 이상 성장 유지 전망 이런 부분들을 내놓는다라면 또 국내 증시에서의 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평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커스텀 AI 칩 확장.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글하고도 TPU 생태계와 연결되는 광범위한 그 커스텀 이 부분 계약을 체결한 것이 7월 29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실제 연결되면서 앞으로의 상향, 그 2028년, 2029년까지 그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전망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충족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또 조금 미흡한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많이 갈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글쎄요, 내일 아침 어떤 또 가이던스를 내놓느냐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좀 볼 텐데 AI 칩 2028년, 29년 성장 전망을 얼마나 어떻게 유지를 하고 또는 상향 전망을 해놓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통신주들 추가적으로 내일 마벨의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일 수 있을지 또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아침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들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 담아봐야 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위기 좋은 밤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지 또 고민이 되네요. 저희 이제 히든주 만나보기 전에 지난 종목들 살짝 한번 또 리뷰를 하고 갈까요? 저는 네. 오늘 이 친구 궁금하더라고요. LNF 보자마자 파트너님 생각이 났습니다. 네. 어제 이 자리에서도 제가 LNF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단 하나였어요. 수익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극대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어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보유, 홀딩하는 기준 가격을 잡는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잡는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ETF라든지 또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기준 가격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LNF도 제가 말씀드렸던 11만 5천 원 가격을 결국에는 어제 훼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상승할.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투자자분들. 상승, 횡보, 하락. 세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 가격, 지지와 저항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LNF는 또다시 제 상승 레이더 신호 TG30에 또 포착이 되었어요. 그럼 이 포착된 신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예, 보유, 홀딩이죠. 이 가격, 그리고 추후 시간이 지나서 또 가격 조정을 받을 때는 이 신호에 포착된 가격들은 지지의 역할로 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 포착된 가격들은요, 추후 LNF를 대응해 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가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인 홀딩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15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올려잡고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높여 잡아주셨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어서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RF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RF 머티리얼즈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제 신호가 또 포착이 되어져 있고 또 마벨 실적 관련해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공개 방송하면서 39,000원 이후 4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요. 일부 차익 매도, 일부만, 전량 매도가 아니고요. 일부만 매도 의견을 드렸고 보유, 홀딩 가격을 오전에 35,000원 드렸고요. 35,000원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 홀딩 가격을 36,000원으로 올려드렸어요. 또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요. RF 머티리얼즈 매수해서 수익 중이시라면 36,000원을 보유 홀딩 가격으로 보시면서 내일장 조금 더 좋은 수익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000원 잡아주셨고요. 어제 히든주는 상황이 지금 좀 어떤가요? 어제 히든주인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였죠. 네. 정말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신호 포착됐어요. 어제 히든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1차 매수 여전히 가능하고요. 140만 원 위로 매수하지 마세요. 밑으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오셔서 자세한 공략 방법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0만 원 위로는 매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히든주 이제 로봇주, 피지컬 AI 이쪽인 건 알겠는데 힌트 조금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을 드리면 네. 로보티즈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LG전자, LG CNS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히든 종목. 리뷰라든지 특징주 쪽에서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까 말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8월 27일 마켓 위너에서 처음 말씀드린다는 부분.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면은요. 엔비디아가 최근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최근에 피지컬 AI 개발사로 직접 이름을 올린 기업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코스모스 3 엣지를 로봇 워크플로어에 적용 평가를 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법인 매출이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제가 봤는데 미국 법인 매출이 약 127%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매출이 사실 좀 취약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좋은 위치에 있고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의 노력만 하시면 되거든요. 샵 3772 여승재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엔밴드 해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타고 오셔서 지금 종목명 올라가 있어요. 오셔서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너무 아쉽지만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이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이데일리온 소속 파트너들 최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 절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 뉴욕과 여의도를 잇는 더 깊은 인사이트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